신경망의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리그레션 문제에서 이 리그레션 문제라 함은 이제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어떤 값이 있는데요. 이 값이 이제 연속된 값이다, 연속값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은 어떤 선형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한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 신경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 쭉 배우실 텐데 이 알고리즘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또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뒤에 붙은 이름들이 좀 다르죠, 그죠?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알고리즘들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수 있는 기준은 이제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값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y 값이 연속된 값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귀 문제로 푼다. 또는 이제 리그레션 문제로 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y 값이 범주형 값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로 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류 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푼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범주형 자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이제 이게 스팸이냐 햄이냐 정상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셋이고요. 또는 이제 우리 데이터가 이제 분량이 있고 또는 이제 정상이 있어요. 분량이냐 정상이냐 이제 이걸로 구분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그레션 문제, y 값이 어떤 연속적인 값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알고리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 알고리즘에서 이제 샘플 데이터를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x라는 값이 있고 y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x랑 y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x는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독립변수 이렇게 부르죠, 그죠? 독립변수. 독립적으로 막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독립변수. 왜 y를 뭐라고 부르냐면 y를 종속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y를 종속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y는 종속변수.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x값에 의해서 종속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가 영향을 줘서 종속변수한테 영향을 주는 이제 관계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 하고자 하는 거죠. x를 통해서 y를 어떤 함수로 설명하겠다. 근데 이 함수는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리즘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함수를 한번 선형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함수. x가 y를 설명한다. 1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값이 1이라고 하는 y 값을 설명한다. 또 2라고 하는 값도 y를 설명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x와 y를 한번 이 좌표 평면에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x축, y축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x가 이제 1,1인 지점을 하나 딱 찍었고 또 2,2인 지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었고 3,3인 지점을 하나를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선형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점이 찍혀진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한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선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는 하이퍼시스 이걸 이제 가설이라고 하죠, 그죠? 가설이라고 하고 이제 요 가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렇게 하나의 wx 플러스 b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wx 플러스 b라고 하는 형태, y는 wx 플러스 b라고 하는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요거는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 w라고 하는 값은 이제 우리의 기울기죠, 그렇죠? 기울기.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값은 y 절편 값입니다. y 절편. 그래서 기울기 값이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하나가 증가할 때 하나가 증가하더라.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절편에 대한 값은 이제 이 y축을 어떻게 끊고 지나가느냐. 그래서 이 직선이 평행 이동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값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하나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인 w 값이 마이너스인 이제 이런 값들은 하나가 증가할 때 하나가 감소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어떤 감소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w를 기울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거를 이제 회기계수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회기계수. 또 y 절편도 마찬가지로 y 절편 또는 이제 인터셉트 또는 바이어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바이어스. B의 약자는 바이어스의 약자이고요. 그 다음에 W는 이제 가중치, 웨이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리니어 리그레션의 기본적인 가설, W라고 하는 값과 B라고 하는 값이 우리의 알고리즘이 찾아주는 가장 중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으로 어떤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셨을 때 최종적인 목표, 우리 알고리즘의 목표는 W를 찾고 B를 찾는 것이 되겠죠. 저희 선형회기에서 어떻게 우리 알고리즘이 W와 B를 찾아주는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세 점을 하나를 딱 찍었고요. 그래서 이 세 점을 저의 임의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 y1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지점을 x2, y2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지점을 이제 x3, y3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직선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세 점을 잘 지나가는 이제 어떤 직선을 찾아야 되니까요. 직선을 하나 제가 이렇게 임의대로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하나 그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 좋은 직선일까요? 어떤 직선이? 네, 맞습니다. 이 직선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은 직선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약간 좀 모양이 이상한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점에 해당하는 지점을 한번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이죠. 요 지점. 그리고 또 요 지점에 해당하는 점들을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점이죠. 그리고 이 우리 데이터 요 직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지점은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y는 wx 플러스 b라고 했지만 h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hx는 wx 플러스 b라고 하는 어떤 직선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빨간색으로 찍은 지점, y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은 x축에 있는 값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요 지점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 x1이라고 x는 똑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이 hx1이라고 해서 이 x값과의 차이, 그죠? 차이, 실제 y1에 해당하는 값과 이 hx상의 거리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hx1이라고 하는 거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지점도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그러면 이제 x2, hx2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갖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요 거리, y 값의 차이 값이 이제 거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지점도 마찬가지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똑같이 x3라고 하는 값은 공유를 하고, 좀 그림 이상하죠? 그 다음에 hx3라고 하는 이제 이 지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거리. 이쪽이라고 해볼게요. 이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 거리를 한번 평균 낸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리가 지금 이제 세 개죠, 그렇죠? 데이터가 세 건이니까 세 건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이 거리 hx1이라고 하는 값 빼기 그 다음에 y1이라고 하는 값의 차이인데 이 차이를 그냥 쓰면은 이제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가 돼서 이걸 저희가 다 더할 건데 그러면 상쇄돼 버리니까 이제 이거를 제곱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괄호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hx2에 대해서 마이너스 y2라고 하는 이제 각각의 y 값들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hx3 해가지고 마이너스 y3에서 차이의 제곱 해서 이제 정리를 쭉 해보면 이제 이 각각의 점 사이의 거리의 평균값이 됩니다. 평균값. 그래서 요 수식을 한번 저희가 일반화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반화해서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 시그마라고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hxi 마이너스 y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앞에는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리라고 쓴 이제 이 값은 뭐가 되냐? 코스트가 됩니다. 코스트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코스트 함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스트라고 부르고 또는 로스라고 부릅니다. 로스, 코스트, 이제 비용이죠. 그죠? 비용 또는 이제 손실 이렇게 부르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답을 딱 맞춰야 되는데 이 정답을 딱 맞추지 못하고 직선으로 맞췄으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거리들이 있겠죠. 에러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비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코스트는 어떤 직선이 제일 좋은 직선이냐? 우리 직선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직선 중에서 가장 좋은 직선이 뭐냐? 그죠? 가장 좋은 직선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직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함수. 이게 이제 코스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스트 함수는 이제 이렇게 n분의 1의 hx라고 하는 직선 위의 거리 빼기 yi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에서 이제 요게 이제 예측 값이고요. 예측 값에서 빼기 정답을 해가지고 제곱을 해서 평균 낸 거. 그래서 요 코스트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MSE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MSE는 이제 민 스퀘어드 에러. 요게 이제 우리의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MSE입니다. 요거는 뭐 학자들이 잘 만들어 놓은 코스트 함수니까 그냥 가져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케라스에서는 그냥 MSE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선형 회귀에서의 가설 1번 가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트 함수 이 코스트 함수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중요합니다. 어떤 코스트 함수를 쓸 거냐. 그래서 이 코스트 함수를 제가 이쪽에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제 3단계. 그러면 코스트는 어때야 좋을까? 3단계. 코스트는 어때야 좋을까? 코스트는 어때야 좋을까요?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비용 이런 거 크면 안 좋죠, 그렇죠? 작아야 좋습니다. 작아야 좋다. 작을수록 좋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찾을 거냐면은 최소값을 찾을 겁니다. 코스트의 최소값을 찾아보자. 코스트의 최소값.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 수식을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써볼게요. 이쪽으로 옮겨서. 그러면 이제 우리 코스트 함수를 여기 이제 hx라고 하는 값 대신에 우리의 가설 wx 플러스 b라는 것으로 한번 대신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1부터 n까지 hx 대신에 wx 마이너스 b 플러스 b죠. 플러스 b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고 yi라고 하는 값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우리 코스트 함수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코스트 함수에서의 미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지수.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값.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값은 뭘까요? 이 함수에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값. 예, 맞습니다. 이 w라고 하는 값과 b라고 하는 값 모르는 값이죠. 왜냐하면 x, i, y, i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점들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함수는 누구에 대한 함수다? w와 b에 대한 함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트 함수는 w와 b에 대한 함수이고, 그러면 이제 특히 w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한데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값은 이제 w 값이니까 w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w에 대해서 몇 차 함수일까요? 네, 맞습니다. 2차 함수죠. 그렇죠? w에 대한 2차 함수. w에 대한 2차 함수니까 w에 대한 2차 함수는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2차 함수 다 중학교 때 이제 배우셨던 거죠. 어떻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선을 한번 이렇게 곡선 이제 포물선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포물선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이거는 x축 쪽은 그냥 w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코스트 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코스트는 어떻게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최소값 찾아야 되죠. 그렇죠? 최소값. 그럼 최소값은 어디 있다? 아, 이쪽 극점에 있습니다. 극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의 최소값은 미분계수를 구했을 때 이 미분계수의 최소값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최소값이 있다. 이제 이렇게 배우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가장 작은 코스트가 가장 작은 지점을 찾아서 미분계수 0을 찾아 나갈 겁니다. 근데 여기 한 번에 찾아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정 지점으로부터 한번 이렇게 점프를 해봅니다. 점프를 해서 다음 지점으로 가는데 그러면 다음 지점에서 코스트는 분명히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한 단계 이렇게 내려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코스트는 이제 이쪽보다는 아래쪽이 하나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고 또 아래쪽에서 기울기를 구해봅니다. 그럼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아,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가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0으로 가까이 가겠다. 그죠? 이런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W 값들을 갱신을 해줍니다. 첫 번째 W1보다는 W2가 더 좋은 값이겠죠. 왜냐하면 코스트를 낮췄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한 단계 내려가서 W 갱신하고 또 한 단계 내려가서 W 갱신하고 또 한 단계 내려가서 W 갱신하고 또 한 단계 내려가서 W 갱신하고 언제까지 이 미분계수가 0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찾아 나가는 방식.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식이다.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이에요. 머신러닝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줄여가지고 저희 케라스에서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제 SGD라고 쓸 겁니다. SGD.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인데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게 앞에 들어가서 SGD라고 하는 방식으로 최소값을 찾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메커니즘 1단계 1단계 우리의 데이터가 어떤 모양을 따를 것이냐. 그죠? 가설. 요걸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코스트를 작성할 거냐. 그죠? 요건 학자들이 잘 만들어 놨으니까 MSE를 쓰시면 되고 세 번째 코스트의 최소값을 찾아야 하는데 이 최소값은 뭘로 찾느냐?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찾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어떤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컨셉 wx 플러스 b라고 하는 형식으로 어떤 회귀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에서 어떻게 선형 회귀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셨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신경망이잖아요. 신경망. 그러면 신경망에서 이렇게 회귀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신경망에서의
회귀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신경망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x 값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x 값들이 있고 이 x 값들이 이제 신경을 하나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어떤 형식으로 생겼냐면은 이제 자기 W 가중치를 각각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각각 자기 W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출력 값을 낼 것이냐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망은 그냥 자기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신경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신경으로 전달을 하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전달된 신경은 이제 다음 신경으로 또 이렇게 전달을 할 겁니다. 물론 자기 옆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들한테도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을 해주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 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얘도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막 연결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출력을 만들어낼 겁니다. Y라고 하는 출력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W라고 하는 값들은 이제 다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값이에요. 그리고 풀리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커넥티드 되어 있다. 커넥티드 되어 있다. 풀리 커넥티드 되어 있다. FC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풀리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댄스하다. 이제 우리 케라스에서는 댄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가 이제 입력과 맞닿아 있는 이제 입력층이죠. 그렇죠? 입력층. 그 다음에 이쪽 Y축과 맞닿아 있는 측을 출력층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력층이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을 히든 레이어다, 은닉층이다. 이제 이렇게 배우셨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댄스 하면서 배우는 내용은 댄스에 대해서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 세 개의 어떤 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뉴런의 개수가 세 개잖아요. 그래서 뉴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시는데 이게 뭔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뭐 렐루를 쓰겠다라든지 아니면 시그모이드를 쓰겠다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댄스 해가지고 그럼 그 다음 층은 몇 개로 쓸 거냐 그 다음 층의 뉴런의 개수는 몇 개인지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 함수는 뭐 렐루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층으로 쌓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출력층은 몇 개로 할 것이냐. 만약에 나는 하나의 값을 찾겠다. 하나의 어떤 연속된 값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마지막 뉴런은 한 개를 딱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배치해 주시고 액티베이션 함수 없이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선형 회귀에서의 우리 하이퍼시스 wx 플러스 b라고 하는 하이퍼시스를 썼는데 즉 그 표현이 이 댄스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경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몇 개 층으로 쌓으실 건지 또는 뉴런의 개수를 몇 개로 주실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wx 플러스 b라고 하는 하이퍼시스로 연결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회귀 문제를 풀겠다. 연속된 어떤 값을 y값을 맞추는 회귀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푸는 가설 하이퍼시스가 됩니다.